안녕하세요. 자연치유 한의사 박태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통밀과 통곡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통밀, 통곡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몸에 좋은 음식,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잘못 드시면 그게 바로 독이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조금도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통곡물을 건강식으로 믿고 매일 드시다가 오히려 소화불량, 복부팽만, 그리고 췌장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통곡물이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곡물은 곡물의 껍질과 배아, 속껍질까지 전부 포함된 곡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도정을 덜 한 상태죠. 겉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흰쌀보다 현미가 좋다, 정제된 밀가루보다 통밀이 낫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이 그걸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통곡물을 무조건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드시면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통곡물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곡물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네랄과 결합해서 철분, 칼슘, 아연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통곡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속의 영양소 흡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장벽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통곡물을 먹은 뒤에 복부 팽만, 가스,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통밀에는 글루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소화 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소화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피로감, 두통, 관절통, 만성 염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종종 진료실에서 만납니다. 통곡물, 현미, 통밀빵을 매일 챙겨 먹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고 변이 단단하고 속이 답답하다고 하세요. 혈당도 잘 안 떨어진다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통곡물의 영양은 껍질에 들어있지만 그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우리 소화기관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분비량도 감소합니다. 예전엔 현미밥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속이 부대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분해되지 못한 통곡물의 섬유질과 단단한 껍질이 위와 장에 그대로 남아 장내 가스와 부패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죠. 즉,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식기 부족입니다. 통곡물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 씹어야 합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전분을 미리 분해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바쁘게 식사하면서 현미밥, 통밀빵을 거의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소화되지 않은 전분이 위를 통과하면서 췌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소화효소를 더 내보내라. 췌장은 과로하게 됩니다. 결국 췌장이 혹사당하면서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혈당 조절이 무너집니다. 오랜 시간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당뇨 전 단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즉, 건강식으로 먹은 통밀과 통곡물이 췌장을 망가뜨리는 셈이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그게 바로 통곡물의 함정이에요. 통곡물은 불리고 발화시키고 발효시켜야 피틴산이 줄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요즘 시중에 파는 통밀빵, 통곡물 시리얼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단단한 곡물을 그대로 갈아서 만들죠. 겉으로 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가 장 속에서 염증과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침에 통밀빵만 먹고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커피는 위산을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하고 통밀은 소화가 어려운 상태로 내려가니까 위와 췌장 모두 피로해집니다. 결국 속쓰림, 트림, 가스, 피로, 그리고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지죠.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드시더라도 꼭 충분히 불리고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침속 효소가 충분히 작용합니다. 씹지 않고 삼키는 순간 그건 영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췌장에게는 작은 곡물 하나하나가 일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 통곡물을 드실 때는 꼭 생각하세요. 이 한 숟가락이 내 췌장을 혹사시킬 수도 있다. 지금까지 통곡물이 왜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지의 첫 번째 이유, 즉 소화되지 않는 구조와 씹지 않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위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 중에서도 통곡물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장까지 거의 그대로 도달합니다. 이게 좋은 섬유질로 작용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장내 부패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현미밥을 열심히 드시는 분인데 변비가 오히려 심해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통곡물 먹으면 배변이 좋아진다는데 저는 오히려 배가 더 더부룩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씹지 않은 통곡물이 장 속에서 부패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가스,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독성 가스들은 장벽을 자극하고 장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결국 장내 환경은 염증성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장벽을 통과하면 전신 염증 반응으로 번집니다. 피부 트러블, 관절통, 만성피로, 두통, 심지어 우울감까지 이런 염증 반응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장의 염증과 정신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통곡물을 잘못 섭취하면 장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피로해지고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장내에는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균, 나쁜 균이 있죠. 좋은 균은 발효를 통해 단세지 방산을 만들어 장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씹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통곡물이 장으로 내려오면 나쁜 균들이 그걸 먹고 부패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나쁜 균이 늘어나고 좋은 균은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벽이 얇아지고 장 점막의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장벽이 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리키거트 증후굴리키것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장벽이 새면 독소, 세균, 염증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면역체계는 그걸 제거하려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 결과 전신피로, 피부 염증,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자가면역 질환 등이 악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유산균을 챙겨 먹는데도 장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에서 통곡물을 그대로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즉, 아무리 유산균을 먹어도 장을 자극하는 음식이 계속 들어가면 균형은 잡히지 않습니다. 현미, 통밀, 귀리, 보리 등 껍질이 단단한 곡물들은 발효, 불리기 충분한 식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섬유질이 아니라 거친 이물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장이 약하신 분, 과거에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을 앓았던 분들은 통곡물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 중인 환자 중 한 분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통밀빵을 먹고 점심엔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만성적인 복통과 변비,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내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식단을 흰쌀밥과 부드러운 채소로 바꾸고 통곡물을 모두 끊으니 3주 만에 속이 편해지고 피부 트러블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통곡물은 체질과 소화력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이 편해야 몸이 편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염증을 만든 상태에서 영양제를 넣으면 그건 물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소화되지 않은 통곡물이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그 독소가 췌장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췌장은 장과 연결된 중요한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장의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췌장 효소의 분비도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통곡물은 장과 췌장을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셈이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집니다. 즉, 소화관이 음식물을 밀어내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때 통곡물을 잘못 섭취하면 그 단단한 식이섬유가 장내에 머물며 염증과 가스를 일으키고 폭부팽만을 유발합니다. 이걸 좋은 섬유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내 몸이 그걸 처리할 수 있을 때만 좋은 음식이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통곡물을 자주 먹는 분들이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장내 독소가 혈류를 타고 피부로 배출되는 과정이에요. 피부는 제2의 장이라고 하죠. 장내 염증이 심할수록 피부도 붉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바르는 게 아니라 먹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통곡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통곡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거나 발화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틴산과 렉틴이 줄어들고 효소가 활성화되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오래 씹기입니다. 입에서 미리 분해된 음식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식사 중 물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지 말 것. 물이 위산을 희석시키면 소화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넷째, 본인의 체질을 고려해서 섭취량 조절하기. 위장 약한 분은 반 공기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통곡물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통곡물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식이섬유를 공급해주는 좋은 음식이지만 그것은 건강한 장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장이 예민하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건강의 기준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입니다. 오늘은 통곡물이 장내 환경과 염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질별로 통곡물이 잘 맞는 사람과 절대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어떤 체질인지 알고 먹어야 진짜 건강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통곡물을 먹고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독이 됩니다. 이 차이는 바로 체질과 소화력, 그리고 장 기능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 몸이 받아들이면 약이고 못 받아들이면 독입니다. 통곡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소화력이 강하고 장이 튼튼한 분들은 통곡물을 먹었을 때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대사 균형을 잡아줍니다. 반대로 위장이 약하고 찬 체질 혹은 염증성 체질을 가진 분들은 통곡물이 소화되지 않아 독성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음식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체질은 크게 열이 많은 체질, 냉한 체질, 건조한 체질, 습한 체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곡물은 성질이 대체로 차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냉한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침에 배가 차가운 느낌이 나고 설사나 묽은 변을 자주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통곡물을 꾸준히 먹으면 소화불량, 복부냉증, 복통이 생깁니다. 이런 체질은 백미나 찹쌀처럼 따뜻한 성질의 곡물이 훨씬 잘 맞습니다. 반대로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고 더위를 많이 타고 변이 단단하고 갈증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통곡물이 몸에 열을 내려주고 대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분들은 통곡물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화력이 충분히 강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열이 많아도 위장이 약하면 통곡물이 여전히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이 많은 체질이라도 소화력이 떨어져 있으면 음식이 썩습니다.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오히려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열 많은 체질이라도 통곡물 섭취는 항상 양과 조리법을 조절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질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비위기능, 즉 위장력입니다. 위장이 튼튼한 분은 현미나 귀리, 보리를 먹어도 가볍게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거나 소화효소 분비가 약한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부패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후에 배가 쉽게 불러오고 트림이 자주 나거나 식곤증이 심한가요? 그렇다면 통곡물을 잠시 쉬셔야 합니다. 이건 몸이 지금은 소화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체내 염증 상태. 요즘은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P 수치가 높거나 만성 피로, 관절 통증, 잦은 두통, 잇몸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미 몸 안에 염증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통곡물의 렉틴과 피틴산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렉틴이 장벽을 통과해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관절통이 심해지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염증 체질에는 통곡물이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염증이 거의 없고 장이 건강한 분들은 통곡물 속 섬유질이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 면역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결국 통곡물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음식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조건 현미가 건강식이래요 하고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진료 중에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건강을 위해
백미 대신 현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다고 느꼈죠. 변이 잘 나오고 포만감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주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염증 수치가 올라 있었어요. 현미를 끊고 소화가 쉬운 흰쌀밥과 발효채소로 식단을 바꾸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4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변비가 있었는데 발화 현미로 바꾸고 천천히 씹어 먹으니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현미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죠. 또한 체질뿐 아니라 식사 속도와 식사 습관도 통곡물의 작용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체질이 맞아도 빠르게 먹고 제대로 씹지 않으면 그건 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곡물의 껍질은 단단하기 때문에 침속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삼키면 전분이 거의 분해되지 않은 채 위로 내려가서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통곡물을 먹을 땐 체질뿐 아니라 시간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충분히 씹는 것. 그게 약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통곡물과 스트레스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장의 혈류가 줄고 위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즉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 통곡물을 먹으면 평소엔 괜찮던 사람도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곡물은 편안할 때 드시고 스트레스 받을 땐 쉬세요. 내 몸이 안정되어 있을 때 통곡물을 먹어야 진짜 영향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긴장된 위장은 어떤 음식이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체질별로 통곡물의 작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이 많고 변이 단단한 사람, 소화력이 좋은 사람, 통곡물 섭취 오케이. 냉한 체질, 설사 작고 위장이 약한 사람, 통곡물 섭취 주의. 염증성 체질, 피로한 체질, 면역 과민 체질, 통곡물 제한. 즉, 내 몸의 체질과 소화력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모든 사람에게 통곡물을 권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체질일까요? 식사 후에 속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하다면 통곡물이 어느 정도 맞는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식사 후 졸리고 트림이 나고 배가 더부룩하다면 통곡물을 줄이거나 쉬는 게 좋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병이 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약하면 만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즉, 위장과 장의 건강이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통곡물은 비위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조리법, 체질, 그리고 나의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통곡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